여러분 반갑습니다. 세경TV 진행자 가득지킴이. 오늘은 날씨 며칠 계속 낚시 못 가고요. 여러분들 제가 쓰는 뱅에돈 낚시채비, 눈사람 채비 대해서 한 번 더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설명 좀 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간략하게 최대한 제가 드릴 수 있는 정보 영상에 담아서 한번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상부찌 제로 쏙이라는 찌고요. 면사 매듭 이런 거 없습니다. 쏙지 꽂고, 그 다음에 윈디 투제로찌, 이렇게 꽂고, 스토프, 이거 쩌리개는 나오는데 떠는 스토프, 제일 작은 거지. 이렇게 하면 원줄에 이제 찌 세팅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상부찌는 경성공에서 나오는 액티브 쏙이라는 찌입니다. 제로찌고요. 투제로찌는 윈디찌. 지금 제가 새로 사가 쓰는 찌는 이거 경성공에서 나오는 주피터라는 투제로찌. 요게 더 예민하고 더 좋은데, 요번에 여기 새로 나가지고 이거 써보고 있는데, 요거는 이 찌보다 약간 자중이 조금 더 나가요. 더 나가서 장타력이 좋고요. 이거보다 장타력이 조금 더 좋고, 그 다음에 여기는 보면은 이 범위 이렇게, 요거는 타원형 계란형 찌고, 요거는 단지형 찌잖아요. 요 현강 부분이 크다 보니까 물속에 잠겨들었을 때 신성이 이것보다는 이게 조금 더 좋아요. 이렇게 하면은 찌 세팅은 여기서 끝이에요. 끝이고 이제 목줄만 달면 됩니다. 목줄은 라이피스 3TR 1호 목줄도 뭐 1.2호, 1호, 뭐 0.8호, 그거는 현장에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이 줄이 제가 저 보면 라이피스에서 100% FC 줄이 있고요. 3TR이라는 찌가 있고, 그 다음에 FC301이라는 찌가 있거든요. 그 목줄이 있거든요. 이거 보시면 목줄이 이렇게 3중 구조로 돼서 그 표면에 한 번 더 코팅이 되어 있어요. 이래서 그 슬림 현상에 기스가 잘 안 나요. 낚싯줄이 기스가 잘 안 나와서 강도가 더 강합니다. 일반 1호줄보다. 그래서 30cm 뱅에돈도 드롭본 가능해요. 이거를 이제 원줄을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이거 목줄 벌린 고무. 이거는 소자, 중자, 대자 다 써봤는데 중자 쓰시면 돼요. 소자는 좀 너무 작아서 줄 꼬임이 좀 더 많이 생기고 중자 쓰시면 되는데, 요거 사보시면 이렇게 줄을 꽂게 되어 있거든요. 줄로 이렇게 바늘, 우리 어깨는 바늘 거기에 실 꼽듯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다 줄을 꼽아가지고 이렇게 꼽아서 감성시키 이렇게 됐지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고무를 빼내면 됩니다. 이렇게 빼내면 원줄이 이렇게 통과됐지요. 이렇게 해서 제가 한 1.5m 한 발 정도를 이렇게 빼내요. 한 발 빼서 쭉 당겨내요.
그리고 또 이쪽도 한 발 빼내요. 이렇게 한 발, 한 1m, 최대 길이 한 1.5m가 빼내도 돼요. 그거는 알았어. 1m 정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빼내서 빼내면 이렇게 두 가닥이 되거든요. 이렇게 보면 두 가닥이 되지요. 그래가지고 요 고무 양쪽을 이렇게 잡고 싹 약간 이렇게 또 탁 놓으면 이렇게 목줄이 뽑혀 나오지요. 이걸 잡아가지고 조금 빼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목줄에 묶는데 저는 전차 매듭을 씁니다. 목줄 이렇게 있으면 이것도 이렇게 잡고요. 이렇게 두 원줄과 목줄을 이렇게 잡고 목줄을 원을 만들어서 여기 잡습니다. 이렇게 잡아서 원줄과 목줄 요 위치요. 여기에다가 이 따투리 줄을 이렇게 감아 돌립니다. 한 3바퀴에서 4바퀴 감아 돌립니다. 그렇게 해서 쭉 잡아 당기면 이렇게 묶이거든요. 이렇게 이때 꽉 안 당겨도 됩니다. 어느 정도 살 당겨 놓고 그 요 반대편 있죠. 여기 이제 목줄을 가지고 돌립니다. 목줄을 이렇게 원으로 만들어서 똑같이 이렇게 돌립니다. 또 3바퀴 4바퀴 정도만 돌리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당겨줘. 그러면 이렇게 조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원줄 끝 잡고 이 목줄 앞목줄만 잡고 이렇게 쑥 당기면 둘이 이렇게 붙어요. 여기서 살짝 당겨줘. 이렇게 해서 짜투리 줄 잘라내면 됩니다. 이 짜투리 줄 다 잘라내고요. 그러면 이거 스토퍼리까지 매듭 있는 데가 당겨내고요. 그 다음에 벌린 고무도 이렇게 붙여넣고 그럼 이렇게 되지요. 그러면 자, 첩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고 목줄 끝에 이제 바늘을 목줄 길이 하나 이렇게 편차를 한 10cm 정도 그렇게 좀 많이 줘도 되긴 상관없어요. 근데 한 10cm 정도 이 정도만 편차를 주고 바늘을 똑같은 바늘 뭐 45, 45 달아도 되고 취향대로 뭐 35도 달아도 되고 뭐 5호 달아도 되고 이렇게 달아보고 그래서 낚시를 해보면 이 두 바늘 중에 조금 잘 걸려오는 바늘이 있을 거예요. 그게 만약에 4호 바늘이다. 여기에 만약에 4호 바늘 달고 5호 바늘 달았는데 5호 바늘에는 고기가 잘 안 걸리고 4호 바늘에 자꾸 걸려오면 5호 바늘을 떼내고 4호 바늘을 달아주고 그럼 똑같이 4호 바늘로 써주고 또 4호 바늘 잘 뻗어지고 그러면 다시 한쪽 바늘만 이 끊어내 가지고 거기 뭐 3호 바늘을 한번 달아본다든지 또 그렇게 해보고요. 그런 식으로 병행해서 하는데 이렇게 조금씩 뭐 하다가 뭐 목줄이 약간 쓸리든지 이렇게 해서 좀 잘라내고 보고가 미끼 바늘 따먹고 이러다 또 잘라내고 하다 보면 목줄이 짧아지잖아요. 목줄이 짧아지면 목줄이 한 50cm 정도 한 50에서 한 60, 70cm 정도 엄청 짧아지게 되면 목줄 가리를 하고요. 그 전까지는 계속 써보세요. 너무 짧아지면은 이제 원줄 가리 하고요. 목줄 가리 하고요. 이렇게 채비하시면 됩니다. 오늘 보여드렸던 게 제가 쓰는 요거 전차 매듭 직결 매듭이지요. 전차 매듭 보여드렸고 그럼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이렇게 하고 그 전 채널 보면은 요 스토퍼 꽂고요. 요 밑에다가 이런 고추찌를 쓸 수 있는 그 완충 고무를 한 개 넣으라 해놨는데 해보니까 안 넣어도 돼요. 이 상태에서 이 고추찌 막대 고추찌를 쓰는 낚시를 할 때 요 고무 없어도요. 요 스토프 있지요.
스토퍼 밑에 걸 빼요. 밑에 걸. 위에 거 말고 밑에 걸, 밑에 고무를 하나 빼내. 이렇게 빼내고요. 그러면 요거는 요 밑에 고무 하나 없어도 안 빠지더라고요. 요거를 위로 딱 올려놓고요. 이 고무에다가 이걸 꼽아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꼽아 넣으면 목줄지 채비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목줄지 쓸 때는 제가 계속 이거를 3년 전부터 계속 해보니까 고기는 핍니다. 고기는 피는데 자꾸 이 찌에 의심 반응이 안 와요. 의심 반응이 안 와서 유심히 쳐다보니까 이 스토퍼만 살짝 빨리는 경우도 있어요. 살짝 빨려요. 이거 여기 이제 육 안에 들어오는 거리에서는 이걸 보고 낚시를 하면 되는데 안 들어오는 경우 있지요. 그때는 이걸 한번 달아보세요. 고기는 분명히 1m까지 피는데 이 어신에 반응이 안 올 때, 반응이 안 올 때 있어요. 그때는 이렇게 찌를 한번 달아보세요. 그러면 표가 날 거예요. 그리고 웬만한 그 입질에는 이 요 투제로 찌나 이런 거 다 볼 필요도 없고요. 웬만한 입질에는 이 녀석이 다 반응을 합니다. 이게 목줄이 이 채비는 목줄을 타이트하게 잡고 있으면 안 되고 다른 영상에도 마찬가지 이 설명 다 해놨지만 타이트하게 줄을 잡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건 바람이 쏟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람이 날리갖고 이렇게 되더라도 여유줄을 싹 풀어놔줘야 돼요. 자연스럽게 이 목줄의 저항, 이 원줄이 고기가 당겼을 때 이 원줄 저항이 안 가게. 오로지 순수 고기 입질했을 때 반응이 이 녀석이 줄에 딸려 내려가게끔 만들어 놔줘야 돼요. 여기서 잡고 있으면 야근 입질은 표도 없이요. 원줄이 저항을 받으면 표도 없이 미끼만 따이고 절대 입질이 표가 안 납니다. 근데 이게 뱅에도 웬만한 낚시가 다 그래. 요렇게 아주 이제 피가 있는데도 입질이 약을 때는 이 채비를 해보시고요. 그 대신 가까이에서 보통 장타를 날려보라 하잖아요. 가까이에서 그러니까 요 스토프 있지. 스토프가 평강안경을 끼면 이게 상층에 밑채비가 정렬이 되고 당기기 전까지는 여기 찌에서 잘 안 떨어지고 위에 있거든요. 눈에 보인다고. 그 평강안경 끼고 자세히 보면 이게 보입니다. 그럼 이게 밑채비가 정렬이 되면 살 내려가요 이게. 근데 고기가 살짝 물면 쑥 빨려요 이렇게. 여기 탁 빨리는 순간 챔질을 하면 되는데 이 녀석이 고기가 시원할 때는 이걸 싹 가져갈 때는 이 전체적인 입질이 파악이 다 되거든요. 여기까지 제가 경험해 보니까 여기까지 이 하부찌 상부찌까지 싹 빨고 내려가는데 작게 하나 지금 뱅에도 막 알라 뱅에도 막 낚이잖아요. 그때 보니까 이 녀석이 이렇게 살 가다가도 살짝 이렇게 탁 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고기를 못 낚아. 조사님들이 보니까 고기가 피가 있는데도 내 바늘에는 고기가 미끼를 안 문다가 아니고 이러고 말아비니까 입질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서 던져서 고기가 눈앞에 피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던져서 이걸 보십시오. 이걸 보면 살짝 당기고 가는 게 보여요. 그리고 이걸 달면 입질이 팍 보이는데 제가 처음에 저도 뱅에돈 낚시를 처음에 입문할 때 발포치 가지고 입문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 막대찌도 쓰고 그 다음에 넘어간 게 이제 전유동 아예 이제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찌 하나로 하는 투제로 찌 하나로 하는 전유동을 했는데 그때는 그런 걸 다 이렇게 경험하면서 알아낸 게 이런 걸 달면 이것도 민물에 부력 체크 보면 제로 막대찌지만 봉돌 질투 정도 물려도 안 까라고 떠가 있거든요. 이 정도의 약간의 부력이 있습니다. 부력이 있으니까 뱅에돔처럼 야근 입질을 하는 고기들은 살짝 당기고 이물감을 탁 느끼면 바로 뱉어버려요. 그렇게 이런 걸 쓰면 쑥 가다가도 뱉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챔질을 빡 해보면은 고기가
그 뱅에돔은 바닥권에서 상승을 하고 밑바불띠를 보고 상승을 해서 먹이를 먹고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이 과정에서 올라서 팍 묶고 이렇게 터는 과정에서 이물감을 느끼게 되면 거기서 탁 뱉어버리고 가거든요. 그래서 챔질을 하면 이게 탁 가다 뱉으니까 이 뱉기 전에 챔질을 해야지 하고 탁 제끼면 거의 아주 이렇게 입에 걸리질 않고 자꾸 빠지거든요. 그 현상이 뭐냐면 이렇게 갔을 때 이미 이 입 속에서 바늘이 이 상태에서 당겨버리면 그냥 술루둥 빠지는데 이 상태가 돼서 당기면은 이 안총가리로 이렇게 입 안에 있던 바늘이 나오면서 여기에 다 걸리게 되거든요. 이해되시나요? 어떨 때 보면은 이렇게 당기다 보면 요런 입술에 걸리든지 아니 입술 위에 두 번째 입술에 걸리든 뭐 이런 식으로 걸려오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뱅에돔은 이물감을 못 느끼게끔 만들어줘요. 이 채비를. 활성도가 높고 뱅에 사이즈가 25 이상 뭐 30 사이즈쯤 되고 그러면 뭐 크게 고기 자체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냥 조금 어느 정도 놔둬도 싹 가져가거든요. 근데 활성도가 떨어지고 약은 입질을 하는 경우는 고기가 활성도가 떨어져서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 입질을 하거든요. 그때는 더 채비를 예민하게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이런 걸 달면 조금 가다가 뱉어버리고 이러거든요. 그때는 이걸 보셔야 돼요. 이걸 다는 게 아니고 그때는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달아서 챔질 타이밍 이것도 이렇게 톡톡톡톡 이렇게 입질하다가도 쑥 가는 경우 있어요. 이때는 챔질하면 걸려요. 이미 고기가 바늘을 먹고 가는 길이거든. 그러니까 이때는 챔질을 하면 돼요. 근데 톡톡 그리고 좀 기다려 보면은 그 이상 입질이 안 해요. 그때는 미끼 다 떨어지고 없는 거예요. 이물감을 느껴서 그렇거든. 그래서 그때는 웬만하면은 이런 걸 달아서 하는 것보다 근데 먼 거리 투축했을 때는 이게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걸 달아가지고 챔질 타이밍을 잡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가까이 던져서 이게 보이는 상태 같으면 이런 걸 달지 마세요. 그냥 원줄 싹 풀어놓으면 약은 입질에 이게 싹 빨려 내려가요. 이걸 잘 보시면 돼요. 이것도 아무리 전유등이라도 전유등 자체가 이렇게 내가 여유줄을 주노라는 게 이유가 뭐냐면 이 여유줄을 안 주놓고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거 하나도 이물감을 느껴서 뱉어버리거든요. 근데 이 원줄을 타이트하게 어느 정도 잡고 있으면 원줄 텐션을 잡고 이렇게 하려고 잡고 있으면 입질을 아예 표가 안 납니다. 조금만 물어도 이물감 느끼고 뱉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여유줄을 제가 많이 주라는 게 고기가 이물감 없이 이 채비를 당길 수 있게끔. 그리고 이 찌들은 보면은 찌도 소금에다가 무게도 크게 안 나가요. 안 나가서 원줄을 안 잡고 있어도 돼요. 그냥 이 고기가 살 빨려 내려가는 입질에 이것도 같이 빨려 내려가거든요. 그게 이 원줄하고 이 찌의 이 저항, 이것 때문에 살살 빨려 내려가요. 그걸 보고 챔질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3제로 찌는 제가 써보니까 요번에 또 이거 새찌를 바꾸면서 또 테스트 다 해봤는데 이 겉조류와 속조류가 반대 방향일 때 그때 쓰시고 그 다음에 그 발 앞에 자꾸 작은 고기만 있고 멀리 던졌을 때 입질이 잘 안 올 때 그때는 그 수심이 또 한 7m 이상 한 9m씩 되고 이럴 때는 이 3제로를 써보세요. 고기가 부상을 안 하고 한 5, 6m권에서 물 때 3제로를 써보세요. 그러면 아무 바람 영향도 없고 물 저항도 크게 안 심할 때는 2제로 찌갖고도 바닥권까지 공략이 되는데 바람이 좀 불든지 이렇게 하면 이 2제로 찌갖고는 한 5m 정도까지는 내리기도 조금 버겁거든요. 그때는 또 목줄을 길게 줘야 되는데 목줄을 길게 주면 단점이 뭐냐면 이 목줄이 긴 만큼 그 고기가 바늘을 묶고 움직이는 이 거리가 야근 입질하면 짧기 때문에 목줄이 길면은 입질 파악이 전혀 안 됩니다. 그냥 조금 물고 가다 뱉은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채비에는 절대 그 내만 뱅에돔 할 때는 이거는 그냥 목줄을 절대 길게 주면 안 돼요.
길게 줘야 뭐한 1.5m. 그 1m가 그냥 평균이라 보시면 돼요. 평균. 그리고 목줄이 짧아야지만 잠깐에 조금만 물고 내려가도 장이 바로 걸려갖고 이 찌에 의신이 나타나거든요. 목줄을 짧게 주고 이 채비를 하다 보면 투제로 찌갖고 바람살이 조금 있거나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조류는 멈춘 상태고, 조류는 이제 안 갑니다. 안 가든지 살짝 가는데 바람살이 이렇게 밀게 되면 이 투제로 찌가 한 4m권까지는 끌고 내려가요. 근데 그 뒤부터는 원줄이 그 파도에 이렇게 밀리면서 그 내 낚싯대하고 이렇게 쭉 쳐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원줄이 있다 보니까 찌가 여기 있으면은 원줄이 나하고 일직선대가 있는 게 아니고 그 파도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내가 내 낚싯대 딱 잡고 있거든요. 그럼 유선을 그리고 있죠. 그러면 계속 바람을 주면 이 줄은 계속 영향을 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간다고요. 그러면 투자의 쭉 한계가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내려앉았다가도 그 다음부터는 끌려와요. 끌려오게 되면 우리가 텐션을 잡고 있는, 원줄의 텐션을 잡고 있는 걸 이 바람에 의해서 이 찌가 빨려오면서 텐션 다 잡고 끌고 오거든요. 이 미채비를. 이렇게 하면 내려가지도 않을 뿐들 어느 정도 내려갔다가도 다시 또 올라버려요. 채비가 그냥 끌려오면서 떠오르니까 그때는 이걸 써줘야 돼요. 그러면 던지고 줄이 요렇게 되기 전에, 요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밀리기 전에 이미 3제로가 어느 정도 수심까지 밀고 내려가거든요. 그럼 그때 줄이 이렇게 요만큼 처지든 이만큼 처지든 상관없이 줄로 싹 줘놓으세요. 그러면 이거는 계속 미채비를 안 띄우고 계속 이거는 사살 원줄에 내가 저항만 안 주면 계속 밀고 갖고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이 찌는 물에 떠 있다 했지. 이 찌는 여기 한 수십 5m까지 내려가면 이 찌 계속 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내가 원줄에 저항을 주면 요것도 잠겨들어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놔두면 고기가 입질하면 요거는 물속에 이미 들어가면 보이도 안 합니다. 보이도 안 하는데 들어가면 고기가 물면은 이게 아무리 이렇게 쳐져 있어도 이게 우리 찌낚시 할 때 그냥 이게 수중찌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무조건 의신이 나타나요. 그게 찌가 작다 보니까 바닥에서 뱅에돔이 살짝 당기는 입질에도 이미 요 수중찌, 요 3제로 찌와 요 찌하고의 여기에서는 이렇게 노는 줄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노는 줄이 상에 물 위에 떠 있는 내 낚싯대와 이 찌와 이렇게 있는 줄은 내가 여유줄을 줘가지고 막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여유줄이 엄청 많은데 이 녀석과의 차이, 이 줄은 계속 이렇게 텐션을 유지하고 가거든요. 고기가 당기면 싹 당기면서 같이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이것만 보고 계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수심이 깊은 곳 노릴 때, 바닷가 노릴 때, 바람이 불어서 2제로 찌갖고 안 될 때, 그때 3제로 찌를 써보시면 효과를 볼 수 있고요. 소구경 제로 찌 있지요. 소구경 제로 찌에 그냥 이 채비를 하셔도 돼요. 이 채비를. 근데 목줄이 짧다 보니까 제로 찌를 쓰게 되면 제로 찌는 물에 안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그 파도가 조금 치든지, 그 다음에 바람이 살짝 불어서 이 찌가 파도 영향도 받고 바람 영향도 받게 되면 물에 잠겨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밀리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은 목줄이 좀 길어지면 상관없는데 목줄이 짧잖아요. 그러면 이게 해보시면 여기에 봉도를 안 닿는 이상 여기 안 내려갑니다. 여기 채비가 안 내려가고요. 계속 이렇게 끌려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2제로 찌나 3제로 찌를 줘가지고 이 채비를 약간은 눌러줘야 돼요. 물속에서 이게 내려갈 수 있게끔 도와줘야 돼요. 이해되시지요? 그리고 제로찌를 써서 목줄을 길게 줘서 낚시를 하게 되면 내만 뱅에돔은 수심 4m, 5m 거는 바닥에 딱 올라와서 물고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목줄을 보통 한 3m씩 이렇게 주고 하면 찌가 여기 있으면 목줄이 짧으면 찌에서 목줄이 짧으면은 50cm, 한 1m까지 이렇게 컨트롤이 되거든요. 그럼 한 1m쯤에서 이 목줄이 짧다 보니까 1m쯤에 이게 정렬이 다 돼요. 그 상태에서 고기 물면 바로 의신이 나타나는데 고기가 1m 1m에서나
완전히 부상을 해갖고 뭐 50cm에서도 입질을 하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면 목줄이 길게 되면 고기가 물고 한참 내려가야지만 어신이 오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채비보다는 투제로치, 예? 짧은 목줄을 이용하시는 게 아주 좋아요. 근데 이게 또 내만이나 방파제에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수심 깊고 그 조류가 있는 그런 데서 낚시할 때는 이게 이제 좀 컨트롤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목줄이 짧다 보니까 목줄이 딸려오거든요. 이럴 때는 컨트롤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 곳에는 그 고기도 필 수도 있지만 안 피고 이럴 때는 이런 채비보다는 목줄을 길게 해서 우리 전통적인 전유동 낚시 있잖아요. 봉돌을 조절하든지 민봉돌로 그냥 수심을 길이를 하면 3m, 4m씩 주고 하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내만에서는 제가 다 해보니까 이 채비가 최고입니다. 그냥 이 채비가 최고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줄지 이런 거 단계 제로 목줄지 이거 하나 갖고 다니면서 거의 쓸 일이 없는데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끼워서 해보세요. 그럼 또 색다른 또 재미도 있거든요. 이 녀석은 원래는 제가 예전에 잘 쓰던 게 이 녀석이거든요. 물방울 모양 이 녀석을 썼는데 이 녀석으로 업그레이드 된 게 이 녀석은 야근 입질에도 파도가 이렇게 울렁울렁거린 데서 이 잠기다 떴다 이래 놀거든요. 야근 입질에도 표가 잘 안 나요. 물고 있는 입질은 야근 입질에 표가 안 나요. 근데 이 녀석은 던지면은요 물결에 이렇게 놀거든요. 이렇게 놀아요. 이렇게. 근데 거기 탁 물면 뽁 이렇게 쑥 들고 가는 입질이 시원한 입질이지요. 근데 야근 입질하면 이렇게 파도에 이렇게 막 놀거든요. 근데 고기가 탁 물면 폭 이렇게 해요. 뭐지? 하고 탁 첨질해 보면 고기가 물고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고수찌에 또 매력이 한번 빠진 적이 있어요. 이거 아주 좋아요. 열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폭 이렇게 하면 입질. 쑥 빨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쑥 빨고 다 뱉는 경우 많거든요. 야근 입질 보면 요렇게 하다가 쑥 이렇게 안 하고 쑥 서는 경우 있어요. 이렇게. 그것도 입질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은 이거 은폐하고요. 한번 쓰면 이걸 씁니다. 이거 아주 좋아요. 여기는 지금 제가 협찬 지원을 받고 있는 가락 IC 낚시 가시면 그 석영 TV 추천 상품 해갖고 제가 사용하는 원줄, 목줄, 찌 이거에 대해서 그쪽 진열대에 보면은 제가 제 이름 다 붙여놨거든요. 그것도 사장님이나 그 일하시는 분들한테 얘기하면 이거 다 진열 많이 해놨으니까 거기서 구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이 주피터보다는 이 윈디찌를 쓰십시오. 윈디찌가 약간 이 원투력이 조금 요거보다 떨어져서 그렇지 써보니까 이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더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가까이 노릴 때는 이 스토프 빨림 잘 보시고요. 시원할 때는 스토프 빨림과 동시에 다 빨려 내려가거든요. 근데 약을 때는 보니까 이것만 빨리고 이거 조금 빨고 빨 때 조금 들어갈 때 가만히 이게 어신 안 온다고 기다리고 있으면 다 뱉어버려요. 계속 물고 들어가면 이것도 빨리 내려가는데 어느 정도 들어가고 나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 입지 어떨 때는 보면은 여기에 이제 물에 수일이 어느 정도 딱 잠겨 있거든요. 어떨 때는 이제 연도가 높으면 완전히 떠가 있는데 제로지처럼 연도가 딱 떨어지고 이러면은 이 채비에 이제 빵가루 미끼가 무겁거나 이러면은 이것도 살 잠기거든요. 어느 정도 잠기는 속도가 엄청 느려요. 싹 내일 가다가 고기 물면 쑥 속도가 빨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도 챔질 타이밍을 잡아보고요. 그리고 확실히 입에 물고 들어갈 때는 요거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이즈 큰 것들은 웬만하면 여기 입질이 다 와요. 작은 것들이 스토프만 살짝 빤다든지 요거까지 입질이 싹 오더라고요. 근데 여기까지 안 오는 입질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작은 것들도 뭐 제대로 좀 공격력이 좋고 이럴 때는 싹 다 들어가는데 요번에 갑자기 고기가 제가 좀 못 낳고 댕기더라. 마리수도 안 먹고. 근데 작은 거 막 빠지고 막 그러면서 다 이렇게 보니 유심히 보니까 이걸 봐야지만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요게 요만큼밖에 안 잠겼는데 좀 잠긴다 이럴 때는 그것도 입질이고요. 그러니까
찌의 흐름을 잘 보고 계시면 평소에 이제 이게 입질이 없을 때는 이 찌가 깔아앉아도 뭐 좁게 깔아앉고 이렇게 천천히 간다든지 아니면 둥둥둥둥 걸어도 갑자기 이렇게 잠긴다. 그럼 그것도 입질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멀리 던지면 이게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 1m, 2m까지 들어갈 때까지 눈에 보여요. 그걸 잘 보시면 이게 속도가 빠르게 들어간다든지 이러면 입질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물에 다 잠겼다. 물속 시야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러면은 이 녀석을 보고 있으면 팍 빨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눈에 안 보일 때쯤이면은 채비는 그 바늘은 거의 한 6m까지 들어간 겁니다. 투제로찌가 눈에 안 보일 정도로 들어가면 거의 바닥은 5m, 6m까지 들어간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탁 입질을 하면 이 녀석이 싹 들어가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줄이 또 잔잔한 바다에 가보니까 그 뜬방 있잖아요. 뜬방 그 지세포 뜬방에서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한 번씩 그 바람이 살짝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야근 입질 보면은 이 녀석이 쑥쑥 이렇게 하든지 여기 통통 거린다든지 요 주변에 갑자기 어떤 파장이 생긴다든지 그런 입질도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뱅어돔 낚시는 입질이 시원할 때는 막 겁 없이 그냥 이거까지 땡기고 원줄까지 축 늘어지는 원줄까지 싹 땡기고 가고 하긴 하는데 입질이 진짜 고약하고 약을 때는 이것만 살짝 땡기고 마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뱅에돔은 시작과 동시에 이 아주 부지런하게 바늘도 한 번씩 바꿔줘 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유심히 한번 보고요. 이거의 반응도 체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 녀석이고 이 찌의 모든 것을 움직임을 그날 바다 상황에 따라서 그날 바다의 상황에 따라서 이 채비의 움직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잘 보고 관찰을 하시면서 낚시를 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시청자님들과 아는 행글 뭐 동출도 몇 번 해봤는데 저는 낚고 있는데 옆에서 못 낚는 거, 똑같은 이 채비를 했는데도 못 낚는 거, 그런 거 다 체크를 해보니까 미끼를 빵가루 미끼를 이렇게 만들 줄은 아는데 그 점도를 못 맞춥니다. 입질이 시원하고 25 이상 고기들이 낚일 때는 빵가루 미끼가 조금 딱딱하더라도 어느 정도 물고 탁 하다가 뱉고 이렇게 하는데 예민하고 작은 고기들이 물 때는 미끼가 딱딱하면은요 탁탁 치고 입질을 안 합니다. 그냥 미끼만 톡 떨어지 삐져요. 그 미끼는 그 현장에서 옆에 사람은 낚는데 남들은 왜 안 물지? 그러면 그 옆에 사람 미끼를 보세요. 그러면 내가 만든 것보다 아주 부드러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미끼 안 된다고 내 미끼를 주고 해보면 날까요? 저도 실시간 방송에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미끼를 만들면 그걸 그대로 다 떨어질 때까지 쓰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던져서 해보고 고기가 있는 것 같은데 입질이 안 온다 싶을 때 미끼를 제일 처음에 딱딱해서 딱 던져보면은 고기가 입질을 안 하면은요, 난 한번 이렇게 천천히 걷어보거든. 제 미끼는 막 쪼물려서 만든 미끼라 웬만한 고기가 안 건들면은 완전히 떨어지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탁 만들어서 탁 건져 올려보면 달려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점도를 다시 맞춥니다. 조금 더 부드럽게. 그리고 또 던져보고. 그리고 미끼를 크게 만드는 것보다 작게 만듭니다. 작게. 그냥 바늘 크기만큼. 그래서 동그랗게 만들 때는 바늘을 탁 덮어서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지만 어떨 때는 바늘이 요렇게 생겼잖아요. 요렇게. 바늘이 요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요 하얀 부분 있죠. 여기 바늘 끝. 요 안쪽을 감싸고 요 끝을 내놓습니다. 저는 요 끝을 내놓고 요 안쪽으로 빵가루를 요 크기만큼만 딱 달아요. 그리고 동그랗게도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기를 조금만 딱 이렇게 똘똘똘똘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길게 만들어요. 얇고 길게. 그래서 요 바늘 크기만큼 이렇게 해서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미끼의 변화를 자꾸 줘봐야 돼요. 바늘의 변화도 줘봐야 되고
미끼의 변화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입질이 얕든 시원하든 미끼는 무조건 부드러운 게 좋아요. 부드러운 게. 부드러운. 그러니까 입질이 시원할 때 잘 안 걸리고 그러면 부드러운데 미끼가 부드러운데 잘 안 걸리고 그냥 입질 잘 안 하고 할 때는 그 미끼를 크게 달아주면 돼요. 부드러운 미끼는 크게 달아줘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딱딱한 미끼를 크게 달아주면 팍 물고 뱉고 물고 뱉고 이라고 미끼가 그냥 사라져요. 근데 부드러운 거는 크게 달아줘도 입에 엮고는 안 뱉거든요. 어떨 때는 미끼가 커가지고 뱉는 경우가 있어. 그런 것 때문에 미끼도 작게도 달아봐야 돼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또 날씨 좋아지는 대로 또 바다에 가서 바다에서 또 낚시하면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또 실시간 방송 때나 아니면 또 다음 영상 때 또 참고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바이바이 안녕.